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약속을 해놓으면 그 약속대로만 하면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 약속이 더해져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이 단어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뭐 비동사나 동사 정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뭐 앞으로 도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쓰기도 하고,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쓰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잖아요. 왜? 아니 약속을 더하다 보니까 더 표현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더 많은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그냥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쓰다 보면 이만큼 써야 될 걸 줄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줄임말 쓰잖아요. 예. 별걸 다 줄인다 해서 별 다 줄이라고도 쓴다며. 그 줄이는 것도 줄여서 쓴다며. 아니야? 줄임말 많이 씁니까? 그 눈동자 굴리지 말고. 줄임말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진짜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그래요. 어쨌든 자꾸 줄여서 약속을 해서 다들 알고 있다면 줄임말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납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연역법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인데, 연역법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성립되는 대전제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이야기를 해보자는 게 연역법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의 눈은 두 개다. 그래서 두 개.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외가 생기면 그 전제는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애초에 전제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대전제를 세울 때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람을 만든 신이 있다면 뭔 개소리야 너는. 뭐 성냥을 하나 안 줘. 너 뭐 얘기를 하고 있어. 성냥에 불을 붙여 호랑이에게 줬지요. 마지막 고개를 넘으려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성냥 하나 내놓으면 안 잡아먹지. 소녀는 화가 난 나머지 마지막 남은 성냥 한 개 위에 불을 붙여 호랑이에게 던졌어요. 아 뜨거. 성냥불이 호랑이에게 옮겨 붙고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 도망쳤대요. 호랑이의 검은 줄은 이때 성냥불에 타버린 자국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에게. 야, 너 사람 만들 때 눈 두 개 만들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모든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눈이 두 개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연역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공통적인 원리를 얘기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 그게 연역법인데요. 우리는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연역법을 잘 쓰지 못해요. 그래서 연역법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연역법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다시 수학 얘기로 돌아오면 연역법이라고 하는 건 AN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A1 1이고 A2 3이다. 기존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 수열을 연역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왜? 수열을, AN이라는 수열은 내가 만든 거니까. 야, 등차 수열이야. 1이고 3이야. 앞으로 나올 수열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보이죠? 다 모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규칙 안에서 만들어질 테니까. 이게 연역적으로 정의하는 수열의 정의 방법인데요. 귀납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눈이 두 개다라는 어떤 가설을 세운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죠.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예외가 생기기 때문에 이 대전제가 깨지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 모든 사람을 다 확인했다면 모든 사람의 눈은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는 귀납법이 뭐냐? 야, A1을 봤더니 1이고 3이고 5고 7이고 9고 땡땡땡땡땡 이렇게 쓰면 귀납법이 아닌 거예요. 왜 귀납법이 아니냐? 모든 걸 다 본 게 아니니까. 갑자기 여기서 256 이렇게 나오면 이 귀납법은 깨질 테니까. 귀납적으로 정의하기 깨질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학적인 어떤 기술을 추가를 한 거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야, A1은 1이야. 근데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2 더한 거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기다가 차근차근 하나씩 대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A2는 3이 나오고 A3는 5가 나오고 모든 항이 다 계속 이 식 더해진다라는 거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확인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해? 왜 낙서를 하고 있어, 책상에?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열을 해줘야 돼. 근데 나열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열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귀납적 정의다. 연역적 정의는 등차 수열이다 라는 말을 쓰면 연역적 정의인 거예요. 자, 이 귀납적 정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옛날에는 이 귀납적 정의를 나타내는 이 식을 점화식이라고 하여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 무려 30가지가 넘게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지금은 안 배워요. 안 배워. 그럼 안 배우고 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차 수열, 점화식 이거거든요. 등비 수열, 점화식 이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화식은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사실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교육과정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학교 시험이 문제예요. 학교 시험이. 그래서 학교 시험에 혹여라도 이 점화식에 관련된 수업을 아주 상세하게 하시거나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광문고는 했어요. 그런 방법을.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배제고는 안 했습니다. 따로 점화식 푸는 거. 특정 선생님만 하셨다고 해요. 점화식 푸는 방법을 특정 선생님만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시험엔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데 자, 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일반적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거든요. 딱 한 가지 방법만 쓰시면 돼요. 나얼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나열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치? 나열만 하면 끝나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나열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 나올 때까지. 두 번째, 규칙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358페이지에 보시는 겁니다. 358페이지. 자, 358페이지부터 사실은 귀납적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 358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 361페이지 정도까지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36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 점화식들은요, 약간 구시대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는 잘 나오지 않을 법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하는데, 1번하고 2번 삭제하면 안 돼요. 왜냐? 구시대에 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딱 두 개가 있다 했거든요. 이거.
자, 등차 수열 점화식하고 등비 수열 점화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쉬워요. 왜? 자, 보세요. 대표형 1번 보세요. 대표형 1번 보시면 2am 플러스 1을 오른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가운데 거 2배 한 개, 양쪽 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무슨 수열 나타내는 거예요? 등차 수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am 플러스 2가 an에다가 3을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다음 항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a1을 알면 an 플러스 2가 an에다가 3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a1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a3은 얼마란 얘기예요? 4란 얘기고 a5는 얼마란 얘기예요? 7이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 이 관계가 한 칸씩 갈 때 등차 수열이 아니라 두 칸씩 갈 때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8페이지에 1-2번을 보시면 이거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뺀 거랑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항상 같다면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부릅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등차 수열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요거는 현재 구조에 아주 합당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짝수에서 홀수를 빼면 5가 나오고 홀수에서 짝수를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홀짝 넘어갈 때마다 다른 공차를 가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아, 숙제예요. 숙제는 여기 359페이지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359페이지도 가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등비 수열을 나타낸다라는 걸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야, 너 얘한테도 던져? 네가 주워라! 이거 아니야. 자, 359페이지에는 이거 전부 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점화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고 360페이지랑 361페이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수학적 귀납법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증명 방법인데요. 지금 아무리 3월 들어가기 전 마지막 2월 마지막에 아무리 수학적 귀납법을 떠들어 봤자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기억하지 않는 걸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 40분까지는 합시다. 자,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대표 유형 1번, 358번 대표 유형 1번 밑에 1번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대표 유형 2번, 2-1번 두 개 해주시고 4문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14-1번, 15-1번 이렇게 14-1번, 15-1번 그 다음에 대표형 1번, 2번 해주세요.